2023 아시안컵 8강전이 치러지기 전 현재까지 선수들의 평균 평점 1위는 카타르의 아키프가 차지했습니다. 8.45의 평점으로 현재 팀이 8강 진출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선수입니다. 한국에 손흥민, 이강인이 있다면 카타르는 아라이도스, 아키프가 있습니다. 카타르는 분명 수비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는 4경기 1실점, 짠물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힘겨워했던 팀은 현재 8강에 오른 타지키스탄 뿐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 무대는 우즈벡과의 8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란 혹은 일본이 버티고 있고요. 평균 평점 2위는 바로 이강인입니다. 1위 아키프보다 0.07 차이긴 한데 이강인은 아키프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상황이기도 하죠. 만약 한국이 우승을 하게 되면 이강인이 MVP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평점 3위가 황인범이고 평점 7.73입니다. 10위 안에는 손흥민도 포함되면서 손흥민은 6위로 7.6이었습니다. 한국이 10위권 안에 3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만 봐도 한국은 분명 강한 팀인 것을 알 수 있죠. 문제는 수비 쪽에는 아무도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가 없습니다. 월드클래스 김민재마저도 평점이 7점 아래입니다. 김민재의 평점으로만 봐도 한국의 수비가 얼마나 문제가 많다는 건지 알 수 있죠. 미드필드 지역에서 뻥 뚫리면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 경기들을 보면 김민재의 존재감은 매우 컸고 그나마 김민재가 있으니까 8강까지 올라온 것일 수 있습니다. 김민재는 파워, 스피드, 공중볼 경합 모든 면에서 아시아에서는 비교 불가 선수고 레벨 높은 축구를 하면서도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호주라는 팀을 상대해도 두려움은 1%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호주를 상대하면서 확실한 건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틀밖에 쉬지 못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유럽 축구에서 이런 경우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3일 만에 치러진 경기였는데도 오히려 몸놀림이 가벼우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것을 자주 봤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경기하고 비행기 타고 소속팀 복귀하고 곧바로 선발 출전해버리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분명 선수들에게 체력적인 약점도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호주전에서 김민재 활약은 더욱 돋보일 것이고 손흥민, 이강인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호주전은 전반전에 꼭 골을 넣고 승기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16강전에서 유일한 무득점 팀이었는데 어차피 3백을 쓰면서 변화를 줬고 그 변화에 공격진들이 익숙하지 않으면서 무득점 상황을 겪었다고 봐야 합니다. 분명 클린스만은 한국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우선 월드컵 치른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때 라인업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공격진은 그대로일 정도예요. 한국의 그때 플레이 퀄리티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변화된 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와 양쪽 윙백입니다. 결국 아래쪽이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와 윙백이 바뀐 게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팀인데도 왜 경기력이 이상해요? 익숙한 약속을 약속 없는 걸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건 외신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진 선수들이 감독에게 특별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팀 분위기도 분명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사우디전 전술 변화는 그래도 실점을 줄이는데 확실히 적용이 됐습니다. 한국의 실점은 그냥 운이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골을 많이 넣어도 수비 문제로 부진했고 수비를 해결하려고 하니 공격이 안 되는 것도 경험했으니 선수들은 분명 이 경험들을 통해서 소득이 있고 팀이 더 발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이 사우디를 완전 압도한 게 황희찬 투입했다고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64분에 교체 투입으로 포백을 전환한 후였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사우디를 상대로 70% 넘게 완전히 주도해버렸습니다. 물론 사우디는 한 골 넣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점한 이후 3백 상황에서 20분 동안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점으로 연장전 이어졌을 때도 계속 한국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골이 안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은 있었지만요. 기본은 포백으로 하는 게 한국에게 맞는 겁니다. 그 기간만 무려 5년인데요. 한국의 포백은 김민재가 빠진 포르투갈, 브라질전마저도 포백이었습니다. 거기다 아시안컵에서 갑자기 수비적인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호주는 어떤 팀일까요? 자국에서도 한국전에 자신감 갖고 있고 외신들도 호주가 이길 수 있다는 기사들도 나온 이 역전 분위기 상황인데
한국이 체력적으로 밀리기 때문이란 거 말고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호주는 잉글랜드와의 평가전에서 0대1 패배로 선전했고 월드컵 때는 튀니지, 덴마크에게 모두 무실점 1득점 승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강팀들을 상대로도 처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직력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호주의 문제점은 공격력입니다. 한두 명의 공격수를 의존해서 골을 발해하는 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맨투맨만으로도 호주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경기 초반에 의욕이 넘치는 플레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조별리그 3경기에서 의욕이 넘치면 답이 없구나를 다 확인했습니다. 팬들도 기대를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의욕이 넘치면 그만큼 더 많이 뛰는 현상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실수로 더 힘이 빠지면서 체력 고갈이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을 불사르려고 해도 체력 없이는 안 되니까요. 이번 경기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은 포백으로 봐야 합니다. 가장 부지런해야 하는 포지션이기도 하다 보니까 많은 체력이 요구되는데 설령우 전경기 출전, 풀타임에 너무 무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선발 출전이 되면 결국 스피드에서 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양쪽 사이드가 구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한 선수는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김진수요. 사실 김진수가 말레이시아전에서 출전하면서 회복이 됐으니까 사우디전에서도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연장전까지 치르는데도 김진수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김진수가 부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체력 고갈이라는 한국의 한쪽 윙백은 체력 문제 없습니다. 거기다 김진수는 호주전이 9년 전에 자신의 커버 실수가 빌미가 되어서 패배했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백들은 골고루 출전하기도 하고 워낙 경기를 지배하면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공격수보다는 덜 필요할 것입니다. 김민재는 이미 체력왕이라는 게 정평이 나 있고요. 공격진은 이미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력 문제와 부상 문제가 생겨서 교체가 이루어져도 최악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황희찬은 울버햄튼에서도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도 계속 선발 출전했는데 이번 대회 출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충분합니다. 거기다 골키퍼 체력 문제 따질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 사우디 골키퍼 쥐난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체력 문제 그렇게 심각할까요? 전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손흥민, 이강인은 이미 어나더 레벨의 체력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응원하셔도 됩니다. 그나저나 손흥민이 필드골이 없습니다. 촉딱 오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은 아시안컵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많이 넣고 많이 실점하고 조 2위에 16강 고전 다 예상 못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전례대로라면 아시안컵 8강전이 항상 고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고전을 예상해야 하는데 예상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대반전, 완벽한 승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들이 말하는 한국의 30에서 40% 승률? 한국이 본때를 보여주길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4강 파이팅! 오늘 타지키스탄 요르단 경기 결과는 빠르게 컨텐츠 제작하는 게 불가능하니 혹시라도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